뭐가 북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네,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글 쓰고 때때로 연극도 하고 때로는 춤도 추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김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롱이 말고도 많은 동물들과 사실 지냈거든요. 특히 이제 초롱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취약한 강아지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돌봤던 제 나름의 방법으로 그 시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없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해 보면 그러나 어쨌든 만약 그랬다면 저는 어떤 약한 존재를 적극적으로 돌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고 저의 어떤 많은 한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개입하고 권리나 이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관여한 적들은 있지만 실제로 뭔가 저의 어떤 신체를 써서 저의 에너지를 써서 적극적으로 어떤 존재를 돌본 경험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많이 달랐겠죠. 뭔가 많이 큰 어떤 지점이 비어있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마지막 날은 정말 선명하거든요. 할머니가 얘를 이제 팔려고 하는 순간에 할머니 손에서 벗어난 것이 꽤 멀었는데 거기서 막 달려왔어요 진짜. 사실 그렇게 해서 딴 데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고 저한테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딱 안겼고 그랬을 때 뭔가 그 어떤 눈동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되게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게 분명히 제가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저한테 온다는 게 그때도 되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순간은 그게 약간 인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슬펐죠 그때. 상업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어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조한 거잖아요. 귀여운 모습이든 혹은 신기한 모습이든 제작된 모습, 디자인된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그러다가 실제로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어떤 것이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다 막 기겁할 수밖에 없죠. 그건 정말 그야말로 뭔가 멸균된 혹은 정제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라고 하는 게 어차피 계속해서 인간의 경계를 확장하는 작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장애인 운동 혹은 장애인 인권 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지체장애인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이 운동의 중심에 들어오죠. 그럼 발달장애인들 본인들 혹은 그와 함께 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체장애인들이 너네가 몸만 불편하다고 똑같은 사람이면 발달장애인들은 똑같은 장애인인데 지체장애인만 인권이 있고 발달장애인은 왜 똑같은 대우를 못 받냐 이렇게 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지가 이제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꾸 확장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뭔가 의식적인 인지적 과정을 거의 거친다고 보이지 않는 정말 중증의 장애인들도 이제 당연히 이 범주에 들어와서 사고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사실 경계가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필연적으로 사실은 소위 말하는 의사소통과 이성적인 어떤 인지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존재들 무슨 차이가 있냐 종적인 그 차이가 왜 필연적이냐 이런 차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기 어렵고 또 스스로 어떤 의식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실제로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 존재를 전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성 자체를 대상화하고 보여주는 것이라면 다만 종적으로 다른 어떤 존재를 전시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존중, 존엄의 이념을 역시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장애를 생각할 때 언제나 그것이 연장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중증의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장애인을 전시하는 것 혹은 병원에 누워있는데 가서 다 구경하고 이럴 수 없다면은 왜 그러면 단지 종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이유로 굳이 이야기하면 인지적으로 뭔가 더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 어쩌면 활발할 수도 있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전시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고 사실 물어본다면 저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왜 정당화되는지 논리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서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엔터테인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이건 정말 인간 중심적인 어떤 윤리적 사고인데 그런 중심적 사고로 보더라도 어떤 존재를 뭔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존재 자기를 적어도 의식하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가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것 없이 그냥 가서 구경하고 하나의 사물처럼 바라보고 하는 것 자체가 동물권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윤리적 어떤 기준과 판단에서 비춰볼 때도 되게 해로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존재를 내가 구경하고 사물화하고 그 존재가 원래 살아가는 것과 무관하게 그거를 뭔가 우리가 상업적으로 즐기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건 정말 동물권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인간 중심적인 시각이에요.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봤을 때도 그냥 내가 어렸을 때 가서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떤 동물과 교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데 가서 보는 거잖아요.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런 태도들이 저는 곧바로 옮겨오는 것 같거든요. 그걸 본 아이들이 장애인 보고 웃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태도의 연결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동물까지 권리를 확장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네, 뭐 인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좀 부정적인 태도를 계속 길러내는 활동이 아닌가? 제가 오늘 여기 인터뷰를 진행하는 장소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인데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집에만 있거나 또는 장애인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오는 것을 돕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할 때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났고 그 덕분에 이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사실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는 곳, 뭐 그런 곳이 뭔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안전하게 어떤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곳이 갖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점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봉사활동하러 가서 장애인들을 구경하고 내 인생에 불만을 갖지 말아야 해 이제 뭐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곳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또 이 장소에서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하고 더 드는 생각은 어떤 존재들을 이제 가두어 놓고 보호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하는 것이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거라 하더라도 그 존재들을 정말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공간에 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동물들 혹은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 내가 만나고 싶은 동물들을 만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굳이 가서 우르르 몰려가서 구경하고 얘네들은 정말 이렇게 생겼구나. 얘네들 답답하겠다. 뭐 이러지 않는 그러지 않기로 저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